들었죠? 예. 예. 자, 그다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지의 변화. 이제 우리 앞에서는 합 7가지 합이 있다. 충은 6개의 충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형에서는 형살은 삼형살이 2개. 그죠? 그다음 일반 형살이 또 4개. 그다음에 무례지형이 하나. 그다음에 자형이라 그래서 4개 이렇게 형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와 파살 그랬어요. 해살, 파살. 그럼 해살은 그럼 의미가 뭐냐? 해살은 몇 가지가 있다? 육해살 6개가 있어, 그죠? 자미, 자미해 이 말이지. 지지에 자미가 있으면 이 말이지. 자미. 자, 이건 일명 합이 되기도 한다고 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추고. 육해살이 추고가 해살이세요. 그 다음에 인사. 이게 또 해살이세요. 인사해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신해해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묘진해살. 그 다음에 유술해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술해살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육해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말씀. 근데 이게 해살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체 뭐를 합을 방해하는 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대체적으로 합이 좋고, 그죠? 이 말이거든요. 육합에서 우리 했다 그런 거니까 매사가 합하는 것은 좋고 합을 못하면은 좀 꺼리게 되는데 합을 방해하는 것이 해살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사실 자미 같은 거는 나중에 원진 귀문관 살도 되고 그죠? 추고도 그렇고 그죠? 네. 인사라도 형살도 같이 겸하죠. 네, 그렇죠. 예, 이게 합을 방해한다 그 말이죠. 신해 이 말이세요. 신해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네. 그다음 묘진, 유술 이런 것도 따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살은 자체적으로 무슨 큰 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합을 방해하고. 네. 그런데 이게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합하는데 해살이 있거나 특히 충하는데 해살이 있거나 네. 형을 하고 있는데 해살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가살이 안 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주 팔자에서 대운과 세운과 월운을 우리가 간명을 할 때 어떤 이런 것들이 본인 사주에 있으면 아니면 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면 이 말이세요. 이때 본인 사주에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들어오는 운에서 합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형이 될 때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살되면. 그걸 우리가 가살이라고 하죠. 가살. 네. 가는 더할 가짜 가살이세요. 네, 맞습니다. 가살이 되면 특히 충과 형이 사주에 있는데 이런 살이 들어와서 겹치면 우리가 가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미, 추고, 인사 이런 것들은 자체로 벌써 2개의 살을 겸비하거든요. 이게 왜요? 네. 자미는 귀문관살을 차고 들어오는 거고 추고도 귀문관살이죠. 네, 원진 귀문관살이 차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사형은 형살을 벌써 차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인사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 같이 있을 때 다시 이런 살이 들어오면 가살이 돼서 그 위력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작용이 어떤 위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실질 사주를 감정을 해가면서 나올 때 그때 수시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살이 있습니까?
파살입니다. 네, 파사. 이 파자는 깨진다는 거거든요. 깨지니까. 해는 해악을 끼친다는 얘기고 합을 못해서 합을 끓이게 돼서 못하게 방해해서 난 나쁘게 작동한다. 그 다음 파는 이건 깨질 파자거든요. 파살은 그럼 몇 개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었어요. 파살입니다. 이게 왜 너무 지나쳐서 이 말이세요. 자유가 파입니다. 자유파 이 말이세요. 자체로 놓고 보면 금생수 하는 거죠. 그 말이세요. 그 다음에 오묘 이 말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생수. 요거는 목생화하고 있죠. 이것도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잘 보시면 네, 말씀.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게 아까 사신 이게 들어왔어요. 사신이 아까 형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체로 벌써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그죠? 그 다음 인해도 마찬가지죠. 수생목, 그죠? 근데 이거 사신은 조금 다르다, 그렇죠? 사신. 그 다음에 축토하고 진토, 이거 축진파죠, 예, 그 말이세요. 그 다음에 미술 파사. 자, 요거는 뭐세요? 요거는 아까 형사를 겸한다 그랬거든요. 네, 미술. 요거는 인의 합을 겸하는 것이고, 이것도 합을 겸하기도 하고, 이게 요 두 가지는 선합후파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나쁘죠. 미술도 형사를 겸하고 여기서 파살까지도 하고 있다. 자유는 이건 아까 귀문관살. 뭐 오면은 별건 아닙니다만, 요것도 서로 이렇게 서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 파살하고 해살하고 두 가지 요건이 뭡니까, 이게? 첫째는 귀문관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되고, 자체로 벌써 선합후파, 먼저 합할 땐 좋았는데 나중에 깨진다는 의미도 있으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합후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파살에 해당되거든요. 합도 되고, 파살도 돼, 이 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합후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지는 축진파, 미술은 어떤 거? 이것도 형사를 겸하고 있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형살, 해살과 파살은, 이게 지금 파살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면 합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면 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와서 다시 가사를 할 때 이 위력이 그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충이면 충의 위력, 형이면 형의 위력이 크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올 때마다 나타나냐, 이걸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천간에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거지. 각천간법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천간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천문학이다. 밑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천간에 어떻게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모르고서는 사주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수십 번 강조하잖아요. 가살적인 부분이 있다. 자체적으로 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염두를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망입니다. 공망이세요. 여섯 번째 제가 쓰여져 있는 공망입니다. 이게. 공망을 시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히 이 역술가들이 옛날 역술가들, 그죠? 이런 분들이 이걸 천충살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많이 써요. 자, 그건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고, 공망을 또 어떤 게 얘기를 하냐면 공치고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망은 무조건 나쁘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사주 명식에서 자기에게 본인에게 좋은 어떤 오행이 왔는데, 그러니까 희신이 있는데 그게 공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좋아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귀신이 공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괜찮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명식에서의 모든 사주 명리학을 살펴볼 때는 이러니까 이거 꼭 좋고 이러니까 저건 무슨 거는 좋고 무슨 거는 나쁘고 이렇게 머리에 담으면 안 돼요. 명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사주에서 이 사주 팔자 글자에서 오는 어떤 오행이 본명성에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길흉이 다릅니다 이게. 그럼 뭐를 두고 뭐가 오면 좋고 뭐가 오면 좋고 무슨 공망은 나쁘고 안 그래요. 충, 형, 해, 파 다 그렇습니다. 꼭 나쁜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게 좋고 나쁘를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망은 어떤 게 공망이냐? 갑자, 을축 한번 써가 볼까요? 한 가지 한 순만 딱 지나가 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 미, 그쵸? 네. 그 다음 뭐가 옵니까? 경신, 임, 오미, 임신, 네. 그죠? 개, 그, 유 이렇게 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아직 두 개가 남았죠? 네. 신유, 술, 해 이렇게 됩니다. 요게 공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갑에서 술로 을, 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쭉 가면 다음 자가 공망이 와. 그럼 공망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갑자손 중에는 공망이 수레가 공망이 되고 수는 뭐세요? 10개가 갔을 때 이 말이죠. 초순, 중순 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갑술순 중에는 신유공망이고 갑신순 중에는 오리공망이고 갑오순 중에는 진사공망, 갑진순 중에서는 인묘공망, 갑인순 중에는 자축공망이 됩니다. 갑이 밑에 글자가 오는 글자가 지지가 오는 글자가 갑목이면 몇 개가 올 수가 있습니까? 6개가 올 수 있어요. 왜요? 갑목이면 지지에 12개 나누기 반, 갑목이 양이니까 양으로 오는 지지는 다 와요. 그때마다 공망이 달라져. 자,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요때 이 수레가 공망이 되는 거죠. 공망은 위에 없다, 비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수레 공망이면 토하고 누가 공망이세요? 천간으로 보면 이게 술해니까 무토하고 개해가 공망이 되는 개소 공망이 되는 거거든요. 천간으로 치면 이게 술해 공망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망이 되는 것을 그때 글자가 없다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공망을 사주를 써놓고 연주공망, 일주공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연주공망을 봤을 때는 왜 그러세요? 그는 당사주일 때, 당나라 시대의 그 시대의 사주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자평명리학이거든요. 송나라 이후에 쓰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거를 쓸 때 연주를 기준으로 사주를 봤을 때를 그걸 우리가 연주공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가 중요하세요? 태어난 일이 중요하세요. 네. 그래서 일주공망이 더 중요하세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갑자일주였다. 갑자일주였다고 가령 일주격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 갑자가 일주는 이게 공망을 찾는 거거든요. 네. 갑자일주는 어떻게 찾느냐? 자, 찾는 법을 한번 볼까요? 갑목을 자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갑목을 자에다 갖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자, 축, 이 손장법이거든요. 묘, 진, 사, 오, 미, 신 이 말씀. 유, 술,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왼손으로 합니다. 항상 갑,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갑자일주 공망을 찾을 때는 갑을 이 자수에다 떼고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개수가 여기가 딱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 뒤에 오는 다시 네. 두 자리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술이 공망이 되고 해수가 공망이 되는 말이에요. 이런 손장법, 이거 왼손으로 보시면 돼. 네. 그럼 왼손 귀퉁이에서 보는 거니까 요게가 인, 요게가 사, 요게가 새끼손가락 제일 위에, 새끼손가락 제일 밑에 이 말이에요. 항상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이 손장법입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일주가 만약에 임자인 사람이 있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자고요. 임자인 분이 공망. 갑자는 수레가 공망이었어요. 그 말이에요. 여기 인사신해가 뭐라 그랬죠? 사맹지라 그랬어요. 네. 사맹지. 이게 장생지입니다. 이게. 네. 공부를 더 해보시면 그러면 갑자인 분은 수레 공망이어서 인자인 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을 여기에 대는 거예요. 임을 여기에 딱 대는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다음에 뭐세요? 개. 십천간이 다 개까지 지나가고 다음 글자가 공망이라 그래. 두 자리가 공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인묘가 공망이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음간인 사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음간인 사람인 경우에 자 어떤 사람이 계사 일간이 있었다. 계사일주인 일주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면 사화에다가 개를 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개는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오미가 공망이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공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많은 공망을 찾아 손장법으로 찾는 법이 있는데 필자가 그러니까 저 각천이 해보니까 제일 찾기 쉬운 공망법이 이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사인 사람은 사화에다가 개를 딱 대는 거예요. 개는 다시 갑을 변경할 필요 없잖아요. 개로 끝났어. 그럼 뒤에 바로 오는 글자가 누구세요? 오미가 공망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숙달이 되기 위해서 일주가 어떤 사람 다시 신축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 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신 그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진, 사가 공망이 되는 거죠. 여기 오는 천간에도 대만 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천간, 십간을 다 지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리가 오는 지지에 여기 손장법에 나타나는 글자를 보고 그거를 공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공망 중에서도 진공과 반공이 있으세요. 진짜배기 공망과 반쪽이 공망인 거 이 말이에요. 여기는 참진자를 써서 진공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반쪽이 짜리 공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진짜 공망은 굉장히 그 위력이 커요. 예를 들어서 한 70%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반쪽짜리 공망은 한 30%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갑자를 봤어요. 갑자 일주인 사람, 이 사람은 공망이 술래라고 했거든요. 그럼 갑이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이죠. 공망은 반드시 어떻게 온다? 양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 수레,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공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 중에 술해 중에 양에 해당되는 이 글자는 진짜백이 뭐세요? 공망이 되는 거예요. 양의 진짜백이 공망. 그럼 이 갑자일주 가진 사람이 이 술토는 뭐세요? 편제라. 그러니까 이 갑자일주에 있는 사람이 술해가 들어오면 이 술이 진짜백이 공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진짜 공망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해가 공망이 되는 글자가 있는 사람은 해 공망이 이게 반공이 돼요. 예. 그럼 자기 사주에 공망이 꼭 있느냐? 아니죠. 여기 해당되는 글자가 없으면 공망이 없는 겁니다. 예. 자기 사주에 이런 글자가 나타났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운서 들어올 때 말이죠. 술에 술자가 들어왔다. 이 갑자일주는 이 술이 돈이거든요. 이 돈이 많이 생기긴 적게 되긴 보면 되잖아요. 공망이 걸쳐 들어왔다. 그럼 돈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네, 그 말이죠. 사주 명식 이런 걸 잘 보시면 돼 이 말이죠. 해는 이 사람한테는 뭐세요? 인이죠. 인. 정인이잖아요. 해수가 양이가 편인이 되네. 그죠? 여기서는 수생목 해주잖아요. 인성이 약해. 공망이 되고 타고 돌았어. 아, 이 사람 이때 공부 좀 할래나? 공망을 달고 돌아서 공부를 적게 할 수고 적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지 이 말이죠. 이게 진공, 반공을 가리는 법입니다. 그럼 임자일주인 사람 아까 예를 들었거든. 임자일주인 사람은 뭐가 공망이냐? 공망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임수를 여기 되는 거거든. 임계, 인묘공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임을 자수 위에 대는 거예요. 자수 위에 임을 대고 임계까지 가는 거예요. 계까지 갔어. 그 다음 나머지 두 글자 공망이라 그랬거든요. 인묘공망이라. 그럼 임하고 묘하고는 누가 진짜 베이 공망이고 약할 공망이냐? 이게 양이죠. 양의 글자 요놈이 진짜 베이 공망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반공 기운이 한 30%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이는 한 70%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임수 입장에서는 인이 누구냐? 수생목 하니까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상관이 되는 것이죠. 말하세요. 그럼 이 여성이었다면은 이건 자식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공망이 왔어. 이분 자식 공망이라도 없을 수도 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약해져 버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망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중요한 날짜, 예를 들어 임자인 일주인 사람이 인날, 묘날 이런 날은 약속 같은 거 안 하셔야 돼. 네. 중요한 약속, 예를 들어 돈 받으러 간다. 내가 채권자 행세를 하러 갔는데 이런 날은 가지 말라는 거죠. 왜?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렇다. 이렇게 우리 공망을 봅니다. 또 공망은 어떤 게 있느냐? 호환공망 하는 게 있습니다. 호환공망. 특히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선생님의 일자가 이 공망이 인인데 상대편 일지에 인이 있는 사람 누구세요? 이런 사람 부부를 만나면 안 되겠죠? 왜 그러세요? 여기 공망과 이쪽 공망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반대로 저쪽 상대편이 자축인 공망하고 이렇게 인묘 공망인 사람이 서로 만나면 안 돼. 어디에? 일지에 일주에서 이 말이에요. 특히 누가 부부 되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또 어떤 사람, 어떤 일을 같이 하는 사람, 특히 동업하는 사람 등 호환공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환은 서로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호환공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거나 일을 같이 하거나 또 부부 관계가 그렇게 성립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했는 게 이 페이지에서는 해살, 파살 공망입니다. 간단하게 공망을 찾는 법. 진짜의 공망은 어떤 것이고 반공망은 어떤 것인가. 공망도 나한테 해로운 것이 공망이 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나한테 좋은 행세를 하는 글자가 공망이 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해살과 파살은 사주 명식에 있으면서 그것들이 언제 올 때 합이나 충이나 형살과 같이 동시에 작동을 하면 굉장히 나쁘다. 그렇죠? 이렇게 기초에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를 직접 어떤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간명을 한다. 간명한다고 하는 것은 살핀다. 간자는 이게 살필 간자입니다. 명은 명, 명.
간명. 예를 들어 감명도 맞으세요. 감정한다 할 때 감도 네, 맞으세요.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사주는 간명이라고 많이 합니다. 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초편에서 천간에는 합충밖에 없다 그랬어요. 천간에 오는 거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네. 지지에서는 어떻게 있다? 한만 7개가 있다. 그 다음 지지에도 충도 6개가 있다. 그 다음에 형살도 있다. 삼형살, 그 다음 자형살, 상형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형살. 그 다음에 해살, 합을 방해하는 살이다. 파살, 깨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공망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오행의 변화, 이 기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더 상세하게 시간을 많이 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꼭 아시고 계시다가 사주를 감명할 때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대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이세요. 기초 공부가 제대로 돼야 돼,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사주 감명할 때 제가 그때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어떤 학문이었든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대입하고 저렇게 대입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초에서 우리가 배운 이러한 것들을 사주를 감명하면서 그때 대입을 했을 때 확실히 이런 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학문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쉽게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기초 강의를 다 끝난 건 아니지만